안녕하세요. 여러분의 2차 임용을 도와줄 조학규입니다. 오늘은 2021 초등임용 수업실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업실현에 고득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합시다. 다시 준비됐죠?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2021 초등임용 수업 실현에 대한 고득점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우선 강의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인문으로 이거 왜 이러나? 다시 합시다. 다시. 아이씨. 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초등임용 2차 시험을 도움을 줄 조학규입니다. 수업 실현의 고득점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문을 말씀드리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경향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수업 실현의 고득점 팁을 말씀드리고 준비해 놓은 동영상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실현 배경 지식과 그에 대한 기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이 1차 시험만 끝나면 시험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산을 넘고 나니까 또 산이 나타나서 아주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수업에 대해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먹고 산 넘어 산이다. 1차 끝났으니까 좀 실려 있더니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그룹 지도를 해서 피드백 해주는 강의도 만들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제공된 교재가 있을 겁니다. 이 교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출분석을 완전히 분석하고 문제 답이 다 있습니다.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000권 정도로 판매됩니다. 전국에 졸업생이 3,600명인데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이 뒤에 여기에 있죠. 이게 여러분이 하이패스 교직 논술처럼 스터디별로 같이 하기 좋게 문제가 어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터디별로 이걸 하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화되는 수업 실현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2차 피드백 실현도 친구끼리 하면 조금 더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장 선생님 모시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올해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카페가 매우 유용합니다. 1차에는 덜 유용했지만 2차는 정말 유용합니다. 주소는 하이패스 카페입니다. 카페 네이버컴 하이패스 조학규 JHK입니다.
하이패스 JHK를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에서 조학주만 쳐도 나오죠. 자, 우선 이쪽에 메뉴를 보시면 주로 임용시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보시면 정말 어떤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실연에 대한 메뉴를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붙임 자료가 있는 쪽은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연결된 이런 표시보다는 붙임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배경 지식 자료, 심층 연접 자료, 또 경기 임용 자료, 수업 성찰 자료 이런 거 특히 잘 봐야 될 메뉴가 되겠습니다. 3박자 여러분이 스터디로 열심히 하면서 교재를 중심으로 스터디를 열심히 하면서 카페를 함께 해서 완벽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카페 내에서 이와 같은 자료들은 정말 좋은 자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2차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페를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몇 개는 여러분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첨부 자료로 여러분에게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가 나오면 카페에 올라가니까 첨부 자료에 만족하지 말고 카페를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는 성실회원으로 바로 등업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차의 변별도가 어떻게 되냐? 보통 그렇습니다. 나는 1차를 열심히 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예 2차는 거저먹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면 서울에서 2차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이 14.5가 발생했습니다. 14.5면 보통 1배수와 1.5배수가 몇 점 차이냐 하면 5점이나 6점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2차에서 망치면 바로 탈락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이 91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6점 이상이니까 97점만 맞으면 1.5배수 점수를 딴 사람도 2차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1.5배수라고 낭망하지 말고 1.5배수 들기만 하면 2차에 최선을 다하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점수를 땄다 해도 이렇게 꼴등 점수를 맞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2차 변별력은 커집니다. 물론 여기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한 10점 차이는 나지요. 그래서 2차를 열심히 해야지 1차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난 됐다라고 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여기 23.6이 굉장히 높은 데가 강원도지요. 강원도는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미달이니까 설마 2차에서 과락으로 하나 떨어뜨리겠어? 하고 2차 준비를 전혀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독관이, 채점관이 이 점수로 정말 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점수 바닥이 아주 낮은 겁니다. 보통은 14점, 13점은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14점보다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샘플 조사에서 본인이 나 몇 점 맞았어요 하고 신고하는 점수의 폭 차이를 14.5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수를 잘 보고 저도 주식을 사갖고 이익을 많이 보면 나 뭐 사갖고 돈 벌었다? 한 잔 살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자랑하지만 주식을 사갖고 몽창 망해봐요. 말도 않고 이야기하기도 싫어합니다. 점수를 잘 맞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만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은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근데 점수를 못 맞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의 표시지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샘플 조사, 스스로 자기가 몇 점 맞았다고 이야기한 차이가 이 정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업 시간 한 과목 갖고도 40점짜리를 제자가 40점 맞은 사람도 봤겠지만 23점 맞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실험 하나에서 17점 차이가 나면 1차에서 수석한 사람도 떨어지게 되죠.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계를 존중해 주기는 하겠습니다. 이 리자몽이라는 선생님은 정말 이런 통계에 아주 밝아서 이 리자몽이란 분이 작성한 표를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청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것보다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지만 2차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만약 2차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 되지요. 그래서 2차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합시다. 자, 이것만 봐도 좀 떨리지 않아요? 이게 시험 장소입니다. 시험 장소. 여러분들이 어때요? 처음 만날 때는 교수를 처음 만난다든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다든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면 굉장히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 하고 떨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만 해도 덜 떨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보통 빨리 갑니다. 6시, 7시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시험장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먼저 가서 여기에 딱 앉아도 보고 마이크 테스트 하고 미리 가서 이야기도 해보면 내가 서볼 장소에 미리 가본 사람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서 쩔쩔쩔 매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이 사진을 찍어온 제자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여기도 서보고 여기 앉아도 보고 말도 해보고 다 시작하기 전에 문만 열면 가서 해보면 훨씬 더 떨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수업 실현 교탁이 있습니다. 이 교탁에 이렇게 있다가 인사할 때는 내 다리까지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연구실에서 열심히 동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동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웬걸 아무리 편집을 맛있게 하고 막 만화를 만들고 뭘 했는데도 내가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내 활동 범위가 손만 움직이고 까딱까딱 하니까 바디 랭귀지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이 교탁 뒤에 숨어서 인사하고 말하면 하반신이 안 나오면 활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발 나와서 교탁 옆으로 한 발 나와서 여기서부터 자기 하반신도 보여주면서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한 발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전체를 다 보여주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통 반성적 성찰을 할 때 여기 앉아서 수업 실현이 끝나면 반성적 성찰 또는 수업 나눔을 할 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서울과 경기는 반성적 성찰과 수업 나눔이 있는 거고 다른 시도는 이건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면접 평경, 면접 점수를 주시는 수업 실현 점수를 주는 평경점을 주시는 평경관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분이 위원장이 되지요. 양쪽에 두 분에서 세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측원이 있습니다. 계측원은 시간을 재고 진행을 하는 사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스위치를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게 잘 보이도록 갖다 놓은데 이게 탑 다운식이냐 업식이냐 이 자체도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짝짝짝짝 내려가는지 밑에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올라간지 내려가는지 이걸 혼돈해서 당황스럽게 해서 깜짝 놀라는 순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까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왜 표시되냐? 저기 유의사항에 보면은 이 시계를 믿지 말고 각자 시간은 관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믿고 손목시계를 안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꼭 손목시계를 갖고
손목에 차고 수시로 시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장소만 봐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두근거림을 방지하는 건 뭘까요?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연습이 많으면 두근거리지 않는데 연습이 부족하면 떨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선배나 교대 부속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이런 현장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비닐이 쳐져 있죠?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창밖으로 혹 날려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비닐이 다 있는 것은 창밖으로 창문을 못 열게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만큼 객관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수업 실연과 수업 시연을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는 건 수업 실연이고 수업 시연은 시범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배 가서 그래 내가 하는 거 봐라 하고 쫙 했나면 그건 시연이고, 여러분이 한 건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동영상 피드백이라고 한 것은 시연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선 2021 시험 안내를 한번 봅시다. 심층 면접은 심층 면접 특강 때 다시 이야기하겠고, 영어 면접은 내가 책만 만들었고 여기에 지스쿨에서 다른 분이 하겠다고 내 책을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강의 받을 건 수업 실연이죠. 40점도 있고 일반적으로 40점, 50점인데요. 강원도는 이게 10점이고 심층 면접이 70점이죠. 그래서 강원도는 심층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겠습니다. 수업 실연 플러스 반성적 성찰이 40점입니다. 이 교수학습 과정안이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이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실연이 서울은 반성적 성찰, 경기도는 수업 나눔, 광주는 수업 면접, 제주도는 서울 반성적 성찰, 제주도는 수업 실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까다롭죠. 제주도는 준비 안 했다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음악, 미술, 체육, 실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실연 속에 이 4개가 들어있는데 하이패스 책에 다 그 기출 문제가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학습 과정안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 부분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뺐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저도 여기 특강에는 안 넣었고 내 책에는 넣어져 있죠. 그래서 교수님, 교수학습 과정안은 우리 교육청은 안 봐요.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업이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가져야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실연을 공부할 때 교수학습 과정안을 아예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주먹국으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도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은 교수학습 과정안은 안 본다 해도 교수학습 과정안에 내 하이패스 책에 써져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는 특색이 있는 게 집단 토익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심층 면접 시간에 1시간, 3시간을 더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특성인 수업 나눔과 집단 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업 나눔은 서울의 반성적 성찰과 거의 비슷하니까 반성적 성찰 때 말씀드리겠고, 이 집단 토의는 주로 협업, 인성을 평가하는 건데 특이하기 때문에 별도 강의를
심층 면접에 플러스 경기도를 위한 집단 토의를 합니다. 저는 집단 토의를 여러 번 평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용시험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교육 전문직 장학사 뽑을 때 시험에 집단 토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는 심층 면접하고 좀 달리 채점 기준표가 되어서 이 경기도 특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반성적 성찰이나 수업 나눔이나 수업 면접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걸 본다 해도 경기도 수업 나눔과 수업 면접을 살펴봐서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제목만 다를 뿐 대답은 비슷하니까 같이 보기 바랍니다. 수업 실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제의도 볼 사람은 미리 준비해서 수업 실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수업 실기가 변별력을 결정적인 점수로 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경기도로 볼 사람, 제주도로 가볼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살펴보고 실기 연습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우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걸 참 많이 봤어요. 마치 교육과정이 임용시험의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거나 교육과정 80점인데 120점을 제해놓고 교육과정 공부만 주로 말하고 또 아주 당당하게 특강 나와서도 임용시험은 경향성이 없는 것이 경향성이다. 멋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향성이 없는 게 경향성이다? 이런 말은 말로 하기는 멋있을지 몰라도 그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분석을 못해서 어떤 맥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경향성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경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상당한 경향성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경향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경향성 분석을 우선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해놓은 것만 봐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우선 서울, 경기, 평가원, 인천, 세종만 가지고 해도 이게 표가 복잡하죠. 여러분이라면 이거에다가 이 뒤에다가 뭘 만들어야 할까요? 자기가 응시교육청을 가지고 경향 분석을 해보는 게 좋죠. 자, 이와 같이 4개념급만 가지고 제가 경향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이 파일을 여러분에게 자료로 보내주겠습니다. 중요 자료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옆에다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과목, 어떤 과목을 주로 하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과목을 하나 해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국어하고 과학이 제일 많이 출제되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국어하고 과학이 많이 출제됐고 수학하고 사회도 상당히 출제됐다. 결국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많이 출제됐다. 그러니까 수업 실현할 때 음악, 미술, 체육까지 혹시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거기까지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경향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합니다. 경기도가 국어 플러스 창책, 프로젝트 학습, 도덕, 프로젝트, 과학. 그래서 좀 잘 안 한 것을 하는 경기도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주제 통합이나 도덕은 다 경기도에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면 임용생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험 문제를 낼까?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할까?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그러고 보니까 네 과목 그대로네. 자, 평가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대로네. 과학, 국어, 사회, 인천. 똑같네. 세종이 약간 특이하려고 수학, 국어, 올해는 국어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거를 딱 냈고, 과학. 그러니까 세종만 약간 변칙을 줬지, 보통 교육청들은 국수사과를 돌아가면서 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경향이 뭔가, 과목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경기도만큼은 국어 플러스 창체를 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도덕,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막 이렇게 경기도는 예측보다는 국수사과 다른 데 내니까 우리는 인성교육이라는 도덕을 내자 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상당히 예측 불허를 좋아하는 교육청이죠. 그래서 우리 선두를 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대세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제 통합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수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업을 다 제 시간을 다 못해서 수업 일수를 잡고 수업 시수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가기보다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주제 통합하고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주제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이쪽이 경향성이 높아져서 이제까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만 냈던 교육청도 올해는 이쪽으로 갈 확률도 꽤 있다. 그래서 이 주제 통합 프로젝트 학습을 연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국수사과만 하되 그것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연결한 통합적인 문제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서울은 국수사과가 안배가 되어 있고 여기도 국수사과가 안배가 되어 있고 인천도 국수사과가 안배되는데 여기만 살짝 띄었고 경기도는 아주 창의적인 것을 요구해서 도대체 메뚜기 어디로 뛸지 모른다 한 것처럼 정말 예측 불허로 출제를 하려니까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종은 한번 이렇게 약간 변칙을 사용했을 정도다. 그래서 여기도 말이에요. 마치 여기에 세 과목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올 때가 사회에 이겠는데 솔직히 내년에 사회가 올지를 정확히 예측은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이 가면 누구나 다 예측하기 때문에 하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많이 안배했구나 정도만 알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과정이 국수사과 중심이고 주제통합 중심이다를 보되 자기 교육청 것을 따로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육청이니까 하이패스 책을 보고 그 기출문제를 봐가면서 어디가 나올 확률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살펴보고 이제 과목하고 학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세밀하게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출제 학년을 보세요. 출제 학년도 3, 4, 3, 6, 6, 4, 3, 4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걸 통계 내보니까 6학년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4학년, 3, 4학년이 꽤 되고 1학년은 특이할 때 1학년이 한 번이다. 인천이 특이하게 1학년 한 번 했죠. 그래서 대부분이 3, 4, 5, 6에서 나왔다. 근데 실제로 보면 3, 5, 6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3, 4가 왜 많이 나왔을까? 교육과정이 2015가 바뀌면서 여기 통계 내는 시점이 바뀌면서 1, 2학년 바뀌고 3, 4학년 바뀌고 5, 6학년 바뀔 때 3, 4를 주로 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 6학년이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3, 4학년.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로 1, 2학년 나온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을 내서 출제자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말하려면 5, 6학년 되면 출제 조건을 말하는데 1, 2학년 거 보면은 조건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때 드물어요. 그래서 1, 2학년 가지고 제가 출제를 해보려면 출제하기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5, 6학년이 제일 잘 내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려면 5, 6학년 중심으로, 그 다음에 3, 4학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교육과정 안정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기간, 여기는 바뀔 때 3, 4도 꽤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과정을 바뀐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안정기여서 5, 6학년 빈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실전 문제도 5, 6학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조건을 처리하면 점수가 있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주로 정서적인 데 맞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ADH, 이런 정서적인 걸 중시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달 사람. 경기도는 다문화에다가 정서적 행동장애, 소외되는 학생, 또 이해가 부족한 학생. 정말, 여기는 아예 조건을 안 줬습니다. 역시, 경기도는 역시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비슷하게 내지 않고 항상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평가원 출제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똑같은 작년 출제도 이렇게 국어, 수학, 사회, 자연을 4과목을 가지고 각 교육청이 선특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뿌리면 그 교육청이 그 문제 중에서 고릅니다. 한 가지 문제로 전국이 통일하면 좀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을 주면 그 문제 은행을 가지고 통일하는데,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각 교육청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낱말 부지나 지도 미활용 학습 부지나 주로 교육학적인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나왔죠. 자, 이래서 다문화 정서 학습 부진, 그 다음에 학습 부진이 주로 학습 부진 다 학습. 이론적으로 나온 데서는 학습 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습 부진화를 어떻게 지도하냐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학습 부진화를 수업 실현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건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특별히 학습 부진화는 순회 지도나 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를 공부하고, 정서 장애를 어떻게 처리하냐, 다문화가 많은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도지역이 더 많죠. 그런 데는 다문화도 나올 확률이 아주 많고, 지금 학습 격차, 학습 소외 이쪽이 또 있으니까 주로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특별한 조건을 붙이는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은 학습 부진, 학습 소외, 그리고 정서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내 강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하느냐. 여러분, 몇 학년 몇 반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조건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그 조건에 다 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수 조건을 무시하고 수업실에 안 나타나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개별화, 즉 우리 학급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우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26명, 24명, 경기는 좀 많죠. 원래 학급당 학생 수가 요새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육청 실정대로 줬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이때는 학급수를 줬지만 이때는 조건에서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평가원은 이와 같은, 평가원 출제 기관은 조금 더 학생 수가 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를 줬으면 그 학생 수를 가지고
24명이면 제일 쉽습니다. 한 모듬이 4명씩, 6모듬으로 했다. 그러니까 모듬을 만들 때 4명씩 6모듬으로 만듭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었지, 조건이. 그 다음에, 자, 여기 24개의 자료가 있으니까 뭘 받아가세요 할 때 24개. 교사급 과정 안에도 몇 장을 준비할 것인지, 몇 모듬을 할게, 이런 게 써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조건 충족입니다. 25명 할 때 가장 간단하게 5명씩 5모듬 만듭시다. 모든 인원이 같은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서울처럼 작년에 까다롭게 26명을 넣었어요. 또 홀수로 넣으면 제일 까다롭죠. 26명을 넣었으면 4명씩 4모듬 하고 2모듬은 5명씩 합시다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요? 나는 모듬에 낄 데가 없어요. 하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듬을 잘 만들 때 학생 수를 고려한 모듬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자료를 몇 장 준비하고 몇 명한테 나눠줄 때 할 수 있느냐. 이런 때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 학급에 맞는 재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채점관들은 본다. 그 문제에 써져 있는 건 전부 조건입니다.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보면 실현 부분, 즉 어떻게 어디를 하라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실현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도입부터 전개 정리를 10분에 다 하라 했어요. 도입 전개를 하라. 여기는 전개만 하라 했고, 전개하고 후반부만 하라 했고, 네 알아서 해라. 아무데나 해라. 경기도가 역시 특이합니다. 네 알아서 해라. 활동 이해하고 정리만 해라. 이렇게 주기도 하고, 평가원도 다양하게 도입 전개. 이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도입 전개잖아요. 서울도. 도입 전개가 제일 일반적인데, 그러면 도입 전개만 하는데 수업은 도입 전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칙이 돼서 예측할 때 도입 전개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활동 1하고 활동 1, 2, 3만 해라. 전개만 하라는 소리죠. 동기유발하고 활동 1, 2만 해라. 이렇게. 도입 전개가 또 여기도 많죠. 여기는 도입 전개 정리까지는 어째서 한 번씩 들어가죠. 이와 같이 상황을 보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어느 부분을 실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경기도는 15분이나 주면서 또 뭐가 맞느냐? 시간은 많이 주면서 전개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시간은 많이 주면서. 그것은 무슨 소리냐? 굉장히 천천히, 저도 이 강의할 때 속도를 어떻게 할까를 항상 궁금하게 여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항상 주장한 건 수업 실현을 축약해서 하지 말고 15분 수업을 15분 동안 실현해라. 그래서 교실 현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똑같이 해라. 이겁니다. 근데 혼자 수업을 하는데 빨리 나가지잖아요. 근데 15분 수업을 15분에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고 하라. 그래서 경기도의 특색은 순회 활동입니다. 15분 수업을 15분에 한다. 실제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회 활동을 넣지 않고 교사 혼자 말로 15분을 떠들면서 전개만 하려면 정말 땀납니다. 그래서 순회 활동을 적어도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이상입니다. 3번 이상을 해가지고 서울은요 거꾸로 이 3.4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질 사람 떨어져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즉 10분에 도입부터 정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면접도요. 어쩔 때는 8분에 26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떨어져라. 이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각해 보세요. 10분에 도입, 전개, 정리 다 하려면 굉장히 숨차고 막 나가야 돼.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왜냐하면
준비를 너무 잘해서요. 채점을 해보면 지금 1차 시험 바로 끝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2달 연습하면 정말 나중에 잘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나보다 2달 후에는 나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의 여러분 학습 진천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점이에요. 아무리 점수를 깎으려 해도.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경향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인가 아닌가, 순위 활동을 잘하는가, 이걸 보고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차이가 나죠. 경기도가 특이한 방법이지 서울과 다른 시도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평가원이고 뭐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만 특색 있고 좀 다릅니다. 근데 경기도가 뽑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 절반 가까이 되니까 경기도가 그 바뀌었다면 전국이 흔들할 정도로 되죠. 그러나 서울 볼 사람, 지방 본 사람들은 서울 걸 중심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해가 갈 정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업 실현할 때 수업자 의도라는 수업 설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경기도는 그거 필요 없다. 평가원도 필요 없다 하는데 인천, 세종은 서울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고 수업자 의도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업자 의도를 설명하라는 말이 있으니 서울은 보니까 10분에 수업자 의도 이야기하고 도입, 전개,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엄청 바빠요. 여기는 아주 한가해요. 전개만 15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수업 전략을 말하는데 나는 수업자 의도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 수업자 의도를 어떻게 이 수업을 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시문의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내용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틀을 보면 활동 1은 뭘 하고, 활동 2는 뭐 하고, 활동 3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전개 과정을 보면 수업을 어떻게 할 줄 아는데 괜히 이걸 말하면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이건 1분 이내로 하라 했으니까 짧게 해야 되는데 왕왕 1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조건들은 무엇이냐?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블렌디드 러닝은 어떻게 하겠다? 과정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주요한 조건, 내 수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그럴듯한데 잘 체험이 안 되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핵심 조건을 보니까 서울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 좋다라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참여 협력형, 참여해서 학생끼리 협력하는 이거. 그래서 조건이 서울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 협력이 계속 나오죠. 이 프로젝트 학습하고 관련 있게 교육과정 재구성하기 위해서 연차시, 2차시를 같이 하게 하죠. 그래서 서울의 과정중심 평가 뭐 이런 걸 보면 서울에서 학교에서 중시 여기는 활동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는 배움 중심의 학습을 내세우니까 이게 나오고 주제통합, 토의 토론, 도농, 실생활. 그래서 일단은 애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고 빨리 구성해서 이 실제로 새로운 상황의 전이력이 있나 없나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평가는 평가원의 전국 공통은 과목은 다양하나 대부분이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느냐, 탐색, 발문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고 촉진은 어떻게 하느냐, 피드백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토의 협력을 어떻게 했냐, 과정평가는 어떻게 했냐, 발문은 어떻게 했냐 해서 우리가 흔히 상호작용, 발문 했던 것이 연결되긴 하지만 핵심 조건에 대한 문제는 주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그 지역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참여협력청 활동이 가장 중심적인 말입니다. 학생 중심, 그러니까 학생 참여 중심.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나온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는 전 교육청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화 향유 역량, 이거 서울시 교육청의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서울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많이 나온 것이 서울의 역량이다. 자, 경기도는요, 종을 잡을 수 없게, 아까 말했죠. 개구리 뛰는 방향을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뭐 주식 움직이는 방향을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매년 바꾸는 거. 그래서 예측 불가의 시험을 하는 쪽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배움 중심이 경기도 특색이고, 또 주제 통합, 이런 게 특색인 것으로 나오죠. 과정평가도 곳곳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평가원의 특징은 아무래도 교수님이 출제하니까 교육 이론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 이론 중심, 즉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느냐, 동기 유발은 어떻게 하느냐, 발문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또 피드백 발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도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토의 협력이죠. 동기 유발이죠. 학산적 발문이죠. 과정평가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과 학습, 교과 교육에서 배웠던 중심적인 화제를 평가원에서는 많이 낸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분석한 교육청 속에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이런 표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은 주로 어떤 범죄에 나오구나. 물론 시험자는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하다 보면 예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해야지 자기 예상했다가 딴 데 나오면 망하거든요. 그러나 중점적으로 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분석이지 예상해서 무조건 이쪽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보면 우선 서울에서 나온 수준을 고려한 모든 구성을 하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제가 돌고 과정평가 돌고 발문 돌고 도니까 이런 주요한 것들을 모아서 스터디에서 야,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 ADH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 또 학산적 발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격차가 아주 힘듭니다. 그럼 교육 격차 이거죠. 교육 격차가 심한 그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 나올 확률이 올해도 나올 확률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집단을 동질적으로 할 것인가, 이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글에다가 동질적으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동질적으로 하면 우열반이 나와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질적인 단편성, 즉 수준별로 나누지 말고 수준이 다른 것들을 한 모둠에 섞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어렵지요. 그래서 저라면 꼬마 선생님을 말하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꼬마 선생님이란 그 팻말을 이렇게 팻말을 딱 걸고 꼬마 선생님 팻말을 걸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쭉 해보고 또 그걸 알아들었으면 다음 사람이 해보고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까지 자기가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와 다음에 설명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친구가 설명한 것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잘 들리니까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바라고 이걸 쓴 거예요. 이질적인 모둠으로 해서 앞선 사람이 동료 교사가 되어서 꼬마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를 가르치고 모둠 내에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제일 디진 학생도 걸음이 느린 학생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하면 박수해갖고 우리는 다 맞췄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을 답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색 도움이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다 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분, 20분 생각해서 이와 같은 거 언제 만들겠습니까? 교사의 생명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가 저절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나의 책이나 나의 강의가 참고가 되어서 참고와 참고가 모아지고 이 책과 저 책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비교해봐요. 참고와 참고를 비교해보면 참조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이 참조와 참조를 다시 해보면 창의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창의력이 없어요, 전의력이 없어요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고득점의 방법은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서 참고와 참고를 더해가지고 참조를 만들고 또 참조와 참조를 더해서 창의력이 생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알아내는 것,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고 이 두 개의 장단점을 성찰하고 분석해서 참조를 하는 거고 이 참조가 모이면 새로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건 이렇다 하고 척척척 알아낼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위해서 며칠간을 카페도 뒤적거리고 자료도 살펴보고 이렇게 한 거지 이거 작년에 했던 강의 하나도 아닙니다. 전부 올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를 오려면 많은 참고와 참고를 하고 참조를 해야만이 창의가 된다. 이걸 명심해야지 누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난 고득점하는 창의성이 높아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수업의 최근 경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